문제집을 풀 때 문제를 많이 틀리는 게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첫 수학 시험에서 학원에서 3일 전에 풀었던 틀렸던 수학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해당 중간고사에서 제일 어려운 변별력 있는 유형으로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전교생 중에서 딱 3명만 맞았고 그게 이제 저였다는 말이죠. 착각했던 게 초등 때는 놀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놀려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엄마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저희 교육나침반의 최다 출연자이신 정말 반가운 분이시죠. 오늘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와주셨어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임민찬이라고 하고요. 저는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나서 초중고 12년을 평준화 일반고를 나왔고요. 중앙대학교 의대에 합격해서 현재는 5학년에 재학 중이고 교육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그동안 꾸준히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도 진행하고 학부모 강연도 했었고 특히 책도 꾸준히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대생이시고 벌써 5학년이시면 가장 좀 바쁘실 때인데요. 이렇게 바쁜 의대 생활 중에서도 이 10대를 위한 이번 신간을 쓰신 데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중고등학생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니까 공부 태도와 습관을 중고등 때 갑자기 바꾸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초등 때부터 쌓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초등 시기는 부모님이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시기. 아이들이 아직 부모님의 말을 조금은 더 들을 시기이기 때문에 제 기존의 초등 책들을 읽었던 독자분들의 아이들이 어느덧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접어들고 네, 청소년이 됐네요. 그쵸. 곧 중학생이 되고 네. 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렇게 빠를 때부터 사춘기가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부모님이 공부에 있어서 많은 걸 알고 있으셔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부모님을 거치지 않고 직접 10대 청소년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 10대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을 위해서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 6학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등, 고등을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면학 분위기를 생각해야 되는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을 가야 될지. 고등학교를 어떻게 갈지에 따라서 중학교 선택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목고, 그러니까 과학고, 영재고, 뭐 외고 이런 곳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중학교 중에서도 또 그런 곳을 많이 보내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어떤 성적도 성적이고 특히 학교 프로그램도 그렇고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특화된 곳.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가는 게 좋겠고 그게 아니라 아예 일반고를 갈 생각이라면 저는 오히려 그럴수록 중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면 좀 더 학업 분위기가 잘 잡혀있는 곳을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 중학교 시험 성적이 나중에 대학 입시로는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슬렁슬렁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 보고 충격을 받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애초에 학교 분위기 자체가 그래도 공부하는 친구들도 주변에 좀 더 있고 학교에서도 좀 더 공부를 시켜주는 곳이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닌데 아이한테 학원 어디 다니고 공부 더 하라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주변에 다 안 하니까. 네, 또 학교 시험 자체가 쉬운 학교라면 아이가 늘 하는 얘기가 특히 저도 지방에서 많이 느꼈지만 어차피 우리 학교 시험 쉽고 나 이 정도만 공부해도 잘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 그랬을 때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좀 더 면학 분위기가 잡힌 곳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고등 가서 잘 할 수 있으려면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이 중학교를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늘 이야기를 하는 게 만약 면학 분위기가 잘 안 잡혀 있는 학교라면 학원을 선택할 때 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학원을 다니면 좋겠다. 그래서 학원에서라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부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마음이 쉽게 흔들릴 시기다 보니까 주변에서 잡아주는 게 필요한데 엄마 아빠가 잡아주는 건 쉽지 않으니까 학교든 학원이든 잡아줄 수 있는 곳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학원에 대한 되게 좋은데요. 네.
아이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공부 마음의 3가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요즘에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아직 꿈이 없는 학생들도 되게 많고, 또 꿈이 있더라도 공부랑 관련이 없는 꿈을 가진 학생들도 있다 보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이미 꿈이 뭐 운동선수든 뭔가 공부랑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인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많고요. 이미 내 꿈은 과학자인데 왜 영어를 해야 돼? 왜 국어를 해야 돼? 이렇게 다른 과목까지 하는 거에 불만을 가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공부라는 건 원래 꿈이 없어도 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이 10대 시기는 전반적인 여러 분야의 것들을 폭넓게 배워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문성을 기르는 건 나중에 대학교에 가고 더 성장하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이미 꿈이 확고하게 수학자, 과학자, 이렇게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그 전문성을 제대로 기르려면 일단 폭넓게 볼 줄 알아야 나중에 전문성을 길러 나가는 과정에서 더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공부에 임해주시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10대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묵묵함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시험을 못 봤을 때 너무 좌절하는 친구들도 많고, 시험을 오히려 잘 봤을 때도 너무 들떠서 다음 시험을 망치게 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공부를 또 성실하게 잘 해내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묵묵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 이번 시험을 잘 봤으면 다음에는 덜 노력해도 되겠네가 아니라 왜 잘 봤을까?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잘 본 걸까? 학원 덕분인지, 내가 풀었던 문제집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나의 태도 때문인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시험에서도 그 똑같은 루틴으로 잘 해낼 수 있다는 거고, 내가 시험을 못 봤다면 사실은 이 시험이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풀었던 시험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분석해보는 것들이 더 중요하니까 기복이 없이 묵묵하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우리 10대 학생들이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학생들의 불만을 들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수학을 안 배웠으면 좋겠다, 지금의 입시 제도가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어떤 과목을 배울지, 입시 제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생 개인의 수준에서는 바꿀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미 정해져 있는 틀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에 있어서 이미 정해져 있는, 바꿀 수 없는 것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는 순간 학생 본인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것에 저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연습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일 무섭고 힘든 게 끝이 없다는 거, 그게 가장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언제 휴식이 있을지도 모르고 평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끝이 없다는 게. 하지만 우리는 다행히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다는 거죠. 그 끝마침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전체 틀을 바꿀 수 없다면 나의 인식을 바꿔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0대 아이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공부 마음 3가지를 알려주셨는데요. 다음으로 10대가 실천을 해야 할 3가지 공부 습관이라는 게 또 어떤 걸까요? 공부 습관에 있어서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초등이든 중고등이든 공부를 할 때 모르는 게 나오면 모른다고 표현할 줄 아는 그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학 포기 한 학생들이 중고등 때 많이 생기잖아요.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때그때 표현했더라면 저는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어느 순간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내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면 괜히 다른 친구들에게 민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수업을 잘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괜히 못한 것처럼 보일까봐
그냥 알고 있다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분명 몇 번이고 알려줬는데도 또 모른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짜증을 내시기도 하고 또 선생님 입장에서도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도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일단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학습 공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학생이라는 건 아직 배우는 단계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고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늘 습관적으로 공부하면서 힘들고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른다고 이야기해도 된다고 꼭 이야기해 주시고, 저도 의대를 다니면서도 늘 교수님들께서 습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분명 가르쳐 줬는데 왜 모르냐.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한두 번 배운다고 해서 그 많은 양을 다 기억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의 시선으로 한번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 그걸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를 못하고 싶어 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걸 아이들이 겉으로 표현하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공부에 관심 없어 보이는 초등 아이들도 반에서 누가 제일 공부 잘하고 걔가 어떤 학원 다니고 그런 거 물어보면 의외로 다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아요. 공부를 못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없는데 사실은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학교로 올라가고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시험을 앞두고 자꾸 유튜브에 일주일 만에 뭐 수학 끝내기, 하루 만에 과학 외우기 이렇게 요령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학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요령, 공부법, 무슨 공부법 그런 것들은 다 나중 얘기입니다. 일단 공부량을 늘려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부량을 늘리는 연습이 가장 1순위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방법을 찾아다니지 말고 일단은 원래 하루에 1시간을 공부했다면 1시간 반으로 늘리던가 아니면 주말에 온전히 쉬었다면 주말에 30분이라도 공부를 해보던가 중고등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앞두고 원래는 3주 전에 시작했다면 이제는 4주, 5주 전에 미리 시작을 해보던가 공부량을 늘리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 그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문제집을 풀 때 문제를 틀리는 거에 짜증을 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늘 학생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미리 틀려서 다행이다. 실제로 제가 학생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문제집을 풀 때 문제를 많이 틀리는 게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첫 수학 시험에서 학원에서 3일 전에 풀었던 틀렸던 수학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해당 중간고사에서 제일 어려운 변별력 있는 유형으로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전교생 중에서 딱 3명만 맞았고 그게 이제 저였다는 말이죠.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어차피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틀리면서 배우는 거고 그리고 특히 문제집을 푸는 목적이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문제집을 푸는 목적 자체가 다 맞으려고 푸는 게 아니거든요. 다 맞을 문제집이었으면 오히려 시간 낭비다. 아이 수준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틀렸다는 것에 너무 걱정을 하시거나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틀리면서 배우는 거고 그 틀리는 걸 제대로 고쳐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착각했던 게 초등 때는 놀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놀려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힘들더라도 뭔가 초등 때 만들어놔야 되는 그런 태도도 있는 거고 엄마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늘 인터뷰를 할 때 공부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AI도 발전하고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도 많고 학부모님들도 많은데 어쨌든 현재 대한민국에서 초등, 중등, 고등을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들은 학교 교육과정 자체가 공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꿈이 어떻든 그리고 내 목표가 어떻든 일단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교 수업을 들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나는 과학자가 될 거니까 1교시 국어 수업은 안 듣겠습니다.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공부랑 너무 거리를 두고 있는 학생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까지 학교에 있는 시간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목표를 이루는 그런 사람은 결국 그 시기에 내가 맡은 바를 성실히 해낸 사람이고, 부모님이 맡으신 역할을 지금 하고 있으신 것처럼 학생이라면 학생이 맡은 바를 성실히 해내는 태도가 중요하고, 그게 지금은 공부니까 하는 것 뿐이니까 이 공부를 왜 시켜야지라는 또 죄책감이나 그런 것들도 안 가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좀 진로를 정해놓은 아이들은 나머지 과목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께서 이 10대들이 알아야 할 과목별 그럼 공부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번 책 공부가 결국 너를 지켜줄 거야에서도 이 챕터 3이 과목별 태도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문제집이라던가 방법을 이제 과감히 좀 뺐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집은 나중 이야기고 태도가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도를 간단하게 하나씩 핵심만 정리를 해드리면, 국어와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마음가짐, 즉 호기심과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어에 있어서 호기심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선생님한테 배워도 잘할 수가 없다. 학생들 중에서 내가 과학에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국어 문제 풀 때 과학 지문만 나오면 내가 이거 왜 읽어야 돼? 재미도 없어, 관심도 없어, 이런 태도로 읽고 공부로만 생각을 해버리면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계속해서 나와 거리가 멀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떤 글을 읽든 이런 내용도 있구나, 뉴스 읽듯이 신문 기사 읽듯이 하려고, 그게 처음에는 힘들어도 늘 내 머릿속에서 노력을 하면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배울 수가 없는 거고 내가 직접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항상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려고 했으면 좋겠고, 보통 실제 요즘 보는 내신이나 수능 시험에서도 길게 나오면 이렇게 한 페이지 가득 지문이 나오기도 하고, 영어는 보통 한 문단 분량으로 나오는데 특히 국어 같은 경우도 한 페이지 가득 글밥이 채워져 있으면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평소에 100페이지, 200페이지를 읽어봤다면 이건 고작 한 페이지거든요.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학 때만큼은 독서를 뭐든 좋아요.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성적으로 연결된다는 게 아니라 공부 태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수학에 있어서 제가 가장 강조를 하는 건 결국 학생들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서술형 문제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말로도 설명할 줄 모르는데 손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냐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 내가 푼 수학 문제를 말로 설명해 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늘 눈으로만 보고 손으로만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서술형이 고민이거나 힘들었던 학생들이라면 하루에 한두 문제라도 좋으니까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말로 풀이 과정을 설명해 보는 연습, 그걸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회랑 과학이랑 한국사를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사회, 과학, 한국사 셋 다 암기가 베이스가 되는 과목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서는 암기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문제 풀이는 시간을 잘 안 쓰는 학생들도 있어요. 외우는데 많은 시간을 쓰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오기도 합니다. 내가 실제 시험은 머릿속에 있던 걸 끄집어낼 줄 알아야, 빠르게 끄집어낼 줄 알아야 시험을 잘 보는 건데 머리에 넣기만 했다 보니까 이걸 끄집어내는 게 너무 느려서 푸는 속도도 느려지고 머리에 뒤죽박죽 섞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회, 과학, 한국사는 늘 문제풀이가 암기의 완성이다. 문제를 풀면서 외워지는 것도 있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개념이 주로 나오는구나, 이런 포인트는 내가 더 잘 외워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암기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도 정해질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랑 암기를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들도 있고 암기의 중요도를 알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문제풀이도 소홀히 하지 않고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싶어요. 제목이 네. 공부가 결국 너를 지켜줄 거야 하잖아요. 네. 작가님이 이걸 좀 강하게 깨달았던 어떤 부분, 계기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 중고등학교 때 정말 바쁘게 공부할 때는, 그때는 정말
당장의 성적, 또 눈앞에 보이는 의대라는 목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했던 시기였고 그렇게 공부를 해왔었는데, 결국에 제가 성인이 되고 뭔가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공부를 성실하게 해봤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원하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학업적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특히 제가 이렇게 의대에 다니면서 처음으로 3년, 4년 전에 첫 책을 내고 강연도 하고, 사실은 일반적인 다른 학생들이 도전해보지 않았을 것들을 그렇죠. 꾸준히 해낼 수 있는 것도 결국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걸 몸소 느꼈기 때문에 그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도 이 공부를 남을 위해서 하거나 그게 아니라 결국 내가 성장하는 거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야만 그 힘든 10대의 시기를 또 잘 너그럽게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썼습니다. 아마 이 마지막 질문이 우리 작가님께서 이 책을 쓰시게 된 그 이유와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책을 보고 또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을 그 10대의 아이들과 또 그 학부모님들께 작가님이 꼭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10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사실 이 공부라는 게 되게 힘들고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결국 공부하면서 쌓아왔던 습관들, 태도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또 그걸 극복해내는 과정들이 앞으로 더 커서 성인이 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중요한 기반이 될 거니까 공부가 결국 학생들을 지켜주게 될 거다라는 믿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 10대에 접어들면서 공부든 다른 생활이든 고민하는 것들을 점점 부모님한테 숨기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왜냐면 엄마 아빠한테 말해봤자 잘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번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부모님도 10대라는 길을 이미 미리 걸어왔던 분들이고 부모님이 여러분의 선배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민들을 부모님들도 똑같이 다 겪어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들, 정말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엄마 아빠가 모르지 않을까 생각이 많았던 것들을 너무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충분히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부모님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모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다는 거, 부모님이 먼저 10대라는 길을 걸어봤구나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꼭 전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10대 학부모님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10대 자녀와 싸우고만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면 부모님들도 되게 당황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사춘기를 한 번도 눈으로 보신 적도 없고 부모로서 대해 본 적도 없다 보니까 이 시즌2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도 갱년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충돌이 생기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제 10대를 돌아보면 엄마 아빠랑 싸웠던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서로 사랑해주고 고맙다고 표현해주고 그냥 좀 더 눈 맞추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그러기만 하기에도 부족했던 시간인데, 이제 저는 이 대학교에 와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고 이제는 부모님이랑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도 1년에 일주일, 2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학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르거든요. 이제 10대니까. 그러니까 먼저 어른인 부모님이 사실은 아이가 좀 더 잘못을 했더라도 먼저 다가가서 아이가 잘못했다고 안 하더라도 부모로서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할 줄도 알고 좀 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도 해주시면서 아이랑 싸우는 것 대신에 좋은 시간들 만들 수 있게끔 그 방법들을 꼭 함께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아니까, 네. 부모로서 아니까, 아는 사람으로서 가끔은 정말 유치하게 아이랑 기싸움 하시는 부모님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근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만 너그럽게 봐주시면 아이들이 엄마가?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오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네. 좀 많이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꼭 한번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책 써주시고 채널에도 직접 와주셔서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출연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 저 역시 좋았고, 네. 공부가 결국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책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응원도 받고 위로도 얻는 그런 책이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또 꾸준히 좋은 활동 해보겠습니다. 네, 언제나 작가님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